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추세 추종 전략이에요.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 로보틱스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왜 T 로보틱스를 많이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리고 나면요, 추세 추종 전략.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본인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매매에 적용시키는 분들이 제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요. 초보랑 중수 정도라면 그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고수, 중고수 이상이라면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거는 제가 단연간 10년 이상 매매를 하면서 느낀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매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그동안 매매했던 종목들을 다 돌려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오늘 주제는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차트 분석의 기초 중에서 제가 이제 기초라고는 설명드렸지만 저는 아주 센 기초는 다루진 않았고 좀 기초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가외로 따지면 제 강의는요, 아주 초보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개념이 좀 잘 잡힌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세 추종 전략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놓치기 쉬운 그런 개념들, 그런 중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보시면은 과거에요. 세력들의 매집 과정과 돌파 그리고 차익실현 패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보고 스마트 머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추세 추종 전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T 로보틱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력들의 매집 구간과 차익실현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전에 KMW 5G가 엄청 강한 그런 시세를 냈을 때 설명했는데 최근에 로봇주가 핫하니까 또 로봇주로 설명을 제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매집의 기본은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비슷하죠? 한번 볼게요. KMW를 옛날 보겠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비교해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이 정도고 또 이번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여기 보겠습니다. 보세요. 매집의 기본은 바닥에서 싼 가격. 이 바닥이 있잖아요. 이 바닥권, 이 박스권 바닥권에서 싸게 산 다음에 이제 크게 시세를 내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바탕으로 돼요. 그러니까 매집의 기본은 바닥에서 싼 가격에 세력들이 매집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매집 구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이 되죠? 그러면은요, 개인들이 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기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한 다음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 이거를 제가 이제 장기간 횡보하던 박스권을 이렇게 처음 돌파하는 구간을 제가 엄청 스마트 머니의 출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로 보면 여기겠죠. 여기겠네요. 주봉상요 엄청나게 거래량 크게 터진 부분을 한번 핵심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쵸?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이제 여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요. 그쵸? 이 구간이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비싸 보이지만 이게 저점이라는 걸 지금 아시게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분히 설명드릴게요. 장기간 횡보하던 박스권을 처음 돌파하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이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올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3번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스마트 머니가 출현했다. 스마트 머니가 출현했다. 이 스마트 머니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 스마트 머니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래요. 고수익의 단기 차익은 노리고 장세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 그냥 이게 개념이에요. 월가에서 출연한 용어로 큰 손으로 불리는 세력들의 자금.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현실적으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머니의 개념을 스스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스마트 머니라 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2년 이상의 장기간 매물대 돌파. 이건 1년도 괜찮은데 제가 2년을 그러니까 박스권 그런 행보 기간이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저는 2년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 KMW 보시면은요. 아까 진행된 상황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2년간의 장기간의 매물대 있잖아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면은요 잘 모르겠지만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볼게요. 역사적 신고가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했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2년간의 최대 매물대 있잖아요. 2년 이상의 최대 매물대를요 여기서 처음 돌파를 한 겁니다. 여기서요. 그쵸? 14,000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한 10만원대까지 1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던 거고, 최근으로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요 여기 일봉상은요 이렇게 이때 박스권 돌파를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근데 주봉으로 보시면 역시나 여기도 이때 엄청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보세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스마트머니 조건이 뭐라고 했죠? 방금 2년 이상 장기간 매물대 돌파, 이게 만족합니다. 여기요 장기간 돌파. 그리고 또 여기서 만족합니다. 장기간 돌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봉 기준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 이 주봉 기준에서 이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이었어요. 그쵸? 딱 보셔도 그냥 알죠. 굳이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좀 비슷하죠 여기랑. 근데 이거보다 커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크게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시면 32, 그쵸? 여기 보시면 33 더 크잖아요. 이건 좀 비슷해갖고 비교를 해봤는데 꼭 굳이 100%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쵸? 주봉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2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했죠. 그쵸? 주봉상 최대 거래량을 봐면서 2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대규모 집단 상승세가 나온 강력한 테마에 속하는 종목. 이때 5G가 엄청나게 강한 주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로봇이 핫하죠. 그 정도는 알죠. 지금 이 정도 이 방송을 찍는 이 시점에 로봇이 지금 최근에 수단맥 활발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도 활발했지만 이때도 처음에 돌파했을 때도 로봇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삼성 때문에. 이게 뭔지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런 로보틱스 상장 관련 로봇주 그런 것 때문에 핫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재료 매매에서 설명드렸어요. 대표적인 재료 가치를 지닌 몇 가지 키워드를 설명드렸을 때 7번을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크게 한 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럭키 7. 대기업에 집중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이슈. 대기업이 집중하는 사업 분야 뭐예요? 2차 전지가 있었고 반도체가 있었고 AI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죠. 로봇. 이 로봇이요, 대기업이 집중하는 사업 분야예요. 오늘 로봇이 상승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최근이요. 제가 그 모멘텀 매매로 넣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많이 났어요. 국내 대기업 있잖아요. 국내 대기업, 굵직한 그런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진출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0월달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에 로봇주들이 지금 테마로 형성돼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시도안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집중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요 엄청 좋아요. 그 종목이 시장의 화두에 부합할 때. 최근에 로봇이 그런 시장의 화두에 부합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걸 언급하자면요, 이때 있죠. 이때 역사적 최대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요. 이때 보시면은요, 이때 이런 이슈가 났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때 알고 있겠죠? 이때 매매를 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서 590억 투자 유치 소식에 이때 그 스마트머니가 출연했던 거예요. 제가 말한 세 가지 개념. 그러니까 보세요. 대기업이 집중한 사업 분야. 로봇. 삼성이 시발점이 됐죠. 그리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의 주도주가 되면서 이 강한 로봇 뭐라고 해야죠? 테마를 형성시키는 주역이 돼버렸습니다. 이 로봇.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주요 재료 키워드, 시장 화두에 부합하는 주요 재료 키워드 중에 대기업이 집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이슈는요,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걸 잠깐 설명드렸어요. 대규모 집단 상승세가 나온 강력한 테마. 강력한 테마라는 거는 재료 가치가 있는 그런 테마였잖아요. 그래서 앞서 봤듯이, 그쵸? 그런 대기업이 집중하는 사업 분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런 관련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머니의 개념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 로보틱스로 보겠습니다. 아니, 로보틱스가 아니라 예전 사례가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보면요, 보세요. 2년 이상의 장기간 매물대를 돌파했죠. 주봉상 가장 베스트 역사적 신고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주봉 기준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 나왔습니다. 엄청난 큰 거래량, 그쵸? 세 번째가 대규모 집단 상승세가 나온 강력한 테마 로봇이죠. 왜 그게 나왔죠? 아까 삼성 있죠. 삼성 대기업이 집중하는 투자. 대기업과 관련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큰 시세를 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선 차트적인 조건으로 스마트머니의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그쵸? 아주 깔끔하죠?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종목이라면요, 스마트머니 출연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중장기 매매가 아니라 단기 수익 매매는요, 단기 수익 매매입니다. 중장기 매매는요, 이런 곳에서도 매수한 다음에 나중에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바닥에서 사는 걸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단기 수익 매매자들은 어때요? 뭐 산업 분석, 기본적 분석 막 이런 많은 그런 기업 분석에 대한 시간적인 여력 뭐라고 하죠? 시간 투자를 할 여력이 없잖아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크게 들어온 것들을 더 중요히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머니가 출연한 구간 효율적이라고 해요. 왜냐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도 좀 설명드릴 텐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스마트머니가 출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밑에서 또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스마트머니에 진입한 초기 구간을 파악을 하게 되면요. 이 초기 구간을 파악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초기 구간을 파악하게 되면요. 비교적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다 매매했던 것들을 사례로 제가 설명드려보면 2차 전지에는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스마트머니 출연입니다.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죠. 로봇.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역시나 스마트머니. 이거 스마트머니라고 보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좀 부족해요. 뭐냐면 최대 거래량이 여기였는데 이거를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이 에코프로를 왜 넣었냐면요. 보시면요. 이거는 1년간의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그쵸? 이 1년간의 역사적 최대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발생하면서 크게 상승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 대량 거래량 나왔고 1년간 동안. 그리고 또 세 번째 조건 그 강력한 테마 그쵸? 2차 전지 정부가 집중하는 테마 이거는 그쵸? 국내외 주요 정책 여기도 들어가고 그쵸? 그리고 또 글로벌 협업까지.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는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는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스마트머니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100%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주식은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는 맞아요. 에코프로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2년간이 아니라 1년 넘는 기간이에요. 왜냐면 이때 최대 거래량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1년 이상의 최대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 엄격하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좋다고. 여기서도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라고 적긴 했지만 전고점이어도 됩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가 역사적 신고가고 가장 베스트가 2년 이상의 장기간의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1년이 나왔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주식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좀 넣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에코프로 말고 한미반도체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언제 돌파해요? 이때 돌파잖아요. 그렇죠? 이때 돌파하고 이때 스마트머니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거래량.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13주선 이건 60일선이라고 하거든요. 60일선이요. 13주선이 일봉상 60일선인데 60일선 수렴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좀 하나 나오는데 이 60일선은요. 기간 외국인들이 수급선이에요. 기간 외국인들이 이 60일선을 잘 지켜주면요. 추가 상승세가 첫 60일선이거든요. 추가 상승세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이유는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AI 관련된 주식이었거든요. 여기면 역시 여기서 보시면 스마트머니 출연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를요. 여기입니다. 역대 첫 그쵸? 제가 이제 여기를요 스마트머니 출연이라고 본 거고 여기 역사적 최대 거래량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조정을 받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받았냐면 보시면은 이 13주선 있잖아요. 이 13주선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다시 받다가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으로 이렇게 크게 뚫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놔뒀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바로 뚫고 나서 스마트머니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얇게 안 주고 거의 안 주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에코프로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쵸? 대표 주식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이 한미반도체는요. 스마트머니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입니다.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제가 보잖아요. 이거는 가격 조정이고요. 그쵸? 이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매물을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역시나 이스페타시스도 비슷해요. 역대급 이제 스마트머니가 나왔는데 스마트머니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뭐 하시면은 그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주봉상 역대급 거래량 그리고 이제 박스권 돌파 특히 신고가 돌파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력한 여기 넣었잖아요. 제가 세 번째가 대기업 집단 상승가 나온 강력한 테마의 조건 아까 그 재료 가치의 그런 큰 그쵸? 그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스마트머니가 출연하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13주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는요,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온 사례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는 그냥 바로 고공직행, 그리고 반도체랑 AI는 이렇게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받고 거래량 다시 터지면서 상승하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잘 나와요. 이런 모습들보다는요, 이게 더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매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 출연하는 구간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걸 설명드렸던 거예요. 왜 제가 이 네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로봇, 2차전지, 반도체, AI 섹터. 이게 선도주였어요. 지금 선도주들이 이렇게 대규모 집단 상승세를 일으킨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의 출현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나서 후속으로 순환매를 노리다든지 아니면 주도주 일봉 지지저항 이런 것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봉상 스마트머니가 출현한 것을 파악한 후에요. 강력한 상승 진행 중인 종목은요, 일봉의 지지와 저항을 잘 살펴보고 다중 지지 구간에서 조정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출현한 강력한 테마의 1등주 조정 매매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전문 트레이드들 경우도 저가 하는 매매들을 대부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률 대회 입상자들 보면요, 이 대다수가 스마트머니 출연이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요. 이거 이렇게 상승 추세. 왜냐하면요, 기회비용이 중요하거든요. 수익률 대회에서는 보통 한 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뭐 500리그부터 1억 리그까지 있긴 하죠. 500리그는 뭐 1000%는 충분히 넘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막 2000%, 가끔 5000%도 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요,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가 출연한 이후에 모두 매매한다, 모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출연했다가 다 하는 거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런 있잖아요. 재료 가치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들을 따져 보고 나서 그 종목이 지금 시대와 부합한, 시장 화두와 부합한 강력한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커질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 집의 세력들이 왜 여기서부터 크게 시세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세력들도 이렇게 큰 시세를 낼 때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대규모의 그런 부채도 끌어쓰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기 때문에 스케줄과 시나리오를 짜갖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짜여진 그 스케줄과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서는요, 빨리빨리 올리는, 시간적으로 좀 빨리빨리 올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세력들의 뭐라고 해야 돼?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 스마트머니 출현 이후에요, 최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매매를 이제 장기 수익 매매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한 부분은 뭐냐면요, 스마트머니의 출현, 그쵸? 그리고 일봉산 단기 돌파 매매 하거나 이제 다중 눌림 구간을 찾아서 수익 매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다음 편에 대한 그거 예고편을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편에 제가 할 건 뭐냐면 스마트머니가 출연한 종목을 어떻게 일봉상 매매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추세 매매. 아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초장에 말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그리고 T로보틱스를 비교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레인보우보다 T로보틱스를 최근에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추세와 관련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추세 매매의 기법의 종목 선정 기준의 핵심이요, 그거는요, 단순히 이런 이평선을 보고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지지저항, 막 특히 이렇게 지지저항을 이렇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T로보틱스로 설명드릴게요. T로보틱스를 매매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지금 보시면요, 제가 지금 뭐 요즘에 막 지지저항 매매 하잖아요. 아무 종목이나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면은 단순하게 보이죠. 그냥 제가 여기 예를 들면은 전구 돌파했다, 여기서 눌림 매매한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다, 그쵸?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다,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눌림한다, 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했다, 여기서 눌림한다. 그냥 단순히 타점만 보고 매매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평선 보고 아니면은 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엔벨로프 보고 또 테마선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표만 보고 매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요, 뭐 엔벨 하단선 그리고 뭐 이평선 막 이런 지엽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지엽적인 조건은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큰 그림 있잖아요. 스마트머니의 출현, 현재 시대의 화두에 맞는 그런 재료 가치가 부여되는 종목들,
그런 큰 그림을 확인 후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거래량, 이평선, 뭐 그리고 차트적으로 이런 지지저항 보고 이런 거는요. 지엽적인 조건이에요. 지엽적인 조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매매 기법의 공통적인 종목적인 공통적인 그런 종목 선정의 핵심은요. 큰 그림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요. 이 스마트머니가 출연하는 아까 주봉상 보셨죠? 스마트머니 정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이것도 티브로보틱스도 스마트머니가 출연하는 구간을 보세요. 박스권을 돌파하죠? 장기간의 박스권은 1번 돌파, 그쵸? 그리고 스마트머니, 엄청난 대량 거래량, 신고 거래량으로 돌파했죠? 세 번째가 뭐예요? 재료가치, 로봇이 있지 강하잖아요. 로봇이 지금 시장 화두에 부합하잖아요. 여기 이때 부합했습니다. 대기업이 집중하는 투자,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상승 에너지가 가장 강한 종목을 그 테마 안에서 잡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초반에 강했다면 저는 후속으로는 T로보틱스를 좋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해요. 스마트 머니를 출연하고 나서 왜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지금 예측 가능성이 힘든 구간이에요. 그쵸? 물론 예측 가능성이 힘든 구간이라고 보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왜 아까 보셨죠? 제가 이거 보셨죠? 이거 보시면은 3번 출연하고 나서 이렇게 KMW잖아요. 이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또 말이 새는데 한번 그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KMW가 보시면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이거 같이 설명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보시면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지금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예전에 KMW의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돌파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한번 가죠. 전 여기로 보고 있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 기대감에 지금 막 핫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구간 있죠.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에요. 여기 구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신고 돌파하죠. 다시 한번 여기서 신고 돌파하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또 로봇주들이 핫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약간 변동성이 크게 나오잖아요. 흔들리면 기회가 좀 나오긴 하겠죠. 매매 기회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측 약간 불가능한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세가 조금 예측하기 힘든 종목보다는요, 아까 T로보틱스 보시면은 예측 가능하기가 쉽잖아요. 추세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그쵸? 스마트머니 출연하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했다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드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아까 그 기준이 스마트머니가 출연한 종목 중 상승 에너지가 가장 강한 종목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로봇 종목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최근 T로보틱스를 매매하게 된 거는요. 상승 에너지가 강한 것도 있긴 하겠죠. 스마트머니.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보시면은 박스권 돌파했죠? 여기서 박스권 돌파했죠? 지지 받는 거 보세요 한번. 박스권 돌파했죠? 지지 받는 거 보세요. 여기서 박스권 돌파했죠? 지지 받는 거 보세요. 그쵸?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 받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후 눌림, 박스권 돌파 후 눌림, 박스권 돌파 후 눌림, 박스권 돌파 후 눌림이요. 그쵸? 첫 눌림. 고점 높여가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하단 추세선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근데 상승 추세선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거 지우고 그려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선 보시면 이 추세 제가 돌파하는 박스권 이렇게 추세 돌파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선 추세선도 돌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최근에 있다가 이게 저항이 상승 추세선은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대를요. 최근에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상승 추세 하단에서 이제 여기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다도 T 로보틱스를 매매한 이유가 이 추세가 정확하게 좀 견고하게 좀 예측 가능성이 큰 종목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T 로보틱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눌림 받고 다시 신고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로봇주들 순환할 때 후속으로 상승하리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이 혹시라도 제가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요, 예측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 지지 저항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이게 상승 추세선이 이제 그거 되는 겁니다. 지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들은요, 다시 다음 편에서 일봉상 추세 지지 저항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그럼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이 이겁니다. 차트 부선에서도 추세 추종 전략, 그쵸?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2편에서 설명드리겠죠. 1편에서는요, 이 스마트 머니의 출현, 그쵸? 이 스마트 머니의 정의를 제가 설명드렸고, 이런 스마트 머니가 출현된 종목에서 추세의 그런 견고함이 확인되는 종목에서 이런 지엽적인 조건, 아까 말한, 그렇죠? 뭐 이평선 그런 보조지표 그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평선 보조지표를 보고 세부적인 뭐 분봉이라든지 일봉 타점을 잡는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큰 그림을 찾고 그 다음에 추세가 견고하게 형성된 종목들, 그쵸? 그거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는데,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또 한번 반복할게요. 스마트 머니가 출연한 종목 중에 아까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형성시켰던 선도주가 스마트 머니를 출연을 하게 되면서요. 그 다음에 추세가 견고하게 잡힐 때, 그쵸? 그런 종목들을요, 이런 추세 하단에서 잘 잡아가지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은요. 근데 저는 단기 스윙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 단기 스윙에서 적합한 이런 매매 타점 있잖아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잘 잡아갖고, 예? 비교적 기회비용이 적은 그런 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다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이번 편이 호응이 좀 좋으면요, 다음 편에 제가 설명할게. 이제 오늘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했잖아요. 그럼 다음 편에 스마트 머니가 출연한 종목의 일봉상 매매 타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할게요.